안녕하세요. 가상 메모리 완벽 가이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운영체제의 핵심 개념인 가상 메모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요구 페이징의 원리부터 스래싱 현상까지 개발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메모리 관리의 모든 것을 다루겠습니다. 오늘 학습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상 메모리가 무엇인지 개념을 이해하고 가상 주소가 물리 주소로 변환되는 과정을 알아봅니다. 그 다음 요구 페이징의 원리와 페이지 폴트 처리 과정을 배웁니다.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으로는 FIFO, LRU, 옵티멀 알고리즘을 비교하고 프레임 할당 정책과 스래싱 현상까지 실무에서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다루겠습니다. 가상 메모리란 무엇일까요? 가상 메모리는 실제 물리 메모리, 즉 램보다 더 큰 메모리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운영체제의 메모리 관리 기법입니다. 예를 들어 8GB 램이 장착된 컴퓨터에서 16GB가 넘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상 메모리 덕분입니다. 각 프로세스에 독립적인 주소 공간을 제공하고 메모리 보호와 공유도 지원합니다. 가상 메모리를 도서관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책상은 작지만 도서관에는 수만 권의 책이 있습니다. 책상에는 지금 읽고 있는 책 몇 권만 올려두고 필요할 때마다 서가에서 다른 책을 가져옵니다. 다 읽은 책은 다시 서가에 반납하고요. 여기서 책상이 바로 물리 메모리인 램이고 서가가 하드디스크나 SSD입니다. 이렇게 하면 작은 책상으로도 도서관 전체의 책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상 메모리의 장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프로그램이 물리 메모리 크기를 몰라도 됩니다. 예전에는 개발자가 이 컴퓨터에는 메모리가 64KB밖에 없으니까 내 프로그램도 그 안에서 돌아가게 만들어야 해 라고 고민해야 했습니다. 둘째, 여러 프로그램이 서로 간섭 없이 동시에 실행될 수 있습니다. 셋째, 한 프로그램이 다른 프로그램의 메모리를 덮어 쓰는 충돌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것이 멀티태스킹의 기반이 됩니다. 가상 주소를 물리 주소로 변환하는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트랜슬레이트 어드레스 메서드가 핵심입니다. 먼저 가상 주소를 페이지 크기로 나누면 페이지 번호가 나옵니다. 나머지가 오프셋이 됩니다. 페이지 테이블에서 해당 페이지 번호에 매핑된 프레임 번호를 조회합니다. 마지막으로 프레임 번호에 페이지 크기를 곱하고 오프셋을 더하면 실제 물리 주소가 계산됩니다. 이 과정이 가상 메모리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페이지와 프레임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가상 메모리는 페이지라는 단위로 나뉘고 물리 메모리는 프레임이라는 단위로 나뉩니다. 둘 다 일반적으로 4KB 크기입니다. 페이지 테이블은 어떤 가상 페이지가 어떤 물리 프레임에 저장되어 있는지 매핑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32비트 시스템에서는 4GB, 64비트 시스템에서는 이론적으로 16EB까지 가상 주소 공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요구 페이징이란 무엇일까요? 요구 페이징은 프로그램 실행에 필요한 페이지만 그때그때 메모리에 적재하는 기법입니다. 마치 넷플릭스 스트리밍처럼 영화 전체를 다운로드하지 않고 보는 부분만 실시간으로 가져오는 것과 같습니다. 이 방식 덕분에 프로그램 시작이 훨씬 빨라집니다. 예전에는 프로그램 전체를 메모리에 올려야 실행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필요한 부분만 로드함으로 메모리 효율도 크게 향상됩니다. 밸리드 비트의 역할을 알아보겠습니다. 페이지 테이블의 각 항목에는 밸리드 비트라는 1비트 플래그가 있습니다. 이 값이 1이면 해당 페이지가 현재 메모리에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0이면 페이지가 메모리에 없고 디스크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CPU가 주소를 변환하려고 페이지 테이블을 참조할 때 밸리드 비트가 0이면 페이지 폴트가 발생합니다. 이것이 요구 페이징이 동작하는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요구 페이징 구현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액세스 페이지 메서드에서 먼저 밸리드 비트 배열을 확인합니다. 해당 페이지 번호의 밸리드 비트가 펄스, 즉 0이면 페이지가 메모리에 없다는 뜻입니다. 이때 핸들 페이지 폴트 메서드를 호출하여 디스크에서 페이지를 가져옵니다. 페이지 폴트 처리가 완료되면 밸리드 비트가 true로 설정되고 이제 프레임 테이블에서 물리 프레임 번호를 반환합니다. 이 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므로 프로세스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계속 실행됩니다. 페이지 폴트란 무엇일까요? 페이지 폴트는 CPU가 접근하려는 페이지가 물리 메모리에 없을 때 발생하는 인터럽트입니다. 마치 도서관에서 책을 찾았는데 서가에 없어서 사서에게 참고해서 가져다 달라고 요청하는 것과 같습니다. 운영체제는 이 요청을 받아 디스크에서 해당 페이지를 읽어와 메모리에 적재합니다.
문제는 디스크 접근이 메모리 접근보다 약 10만 배나 느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페이지 폴트를 최소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페이지 폴트 처리 과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현재 프로세스의 상태를 저장합니다. 둘째, 빈 프레임을 찾습니다. 셋째, 빈 프레임이 없으면 기존 페이지 중 하나를 내보내는 페이지 교체가 필요합니다. 넷째, 디스크에서 필요한 페이지를 읽어옵니다. 이 단계가 가장 오래 걸립니다. 다섯째, 페이지 테이블을 업데이트하고 밸리드 비트를 1로 설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중단되었던 프로세스를 다시 실행합니다. 페이지 폴트 처리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핸들 페이지 폴트 메서드에서 먼저 세이브 프로세스 스테이트로 프로세스 상태를 저장합니다. 파인드 프리 프레임으로 빈 프레임을 찾습니다. 반환값이 -1이면 빈 프레임이 없다는 뜻이므로 셀렉트 빅팀으로 희생 페이지를 선택하고 스왑 아웃 페이지로 디스크로 내보냅니다. 그 다음 디스크 IO.read 페이지로 필요한 페이지를 읽어옵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지 테이블과 밸리드 비트를 업데이트합니다. FIFO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을 알아보겠습니다. FIFO는 First in, First out의 약자로 가장 먼저 메모리에 들어온 페이지를 가장 먼저 내보내는 방식입니다. 마치 줄 서기와 같습니다. 가장 오래 줄 서 있던 사람이 먼저 빠지는 것이죠. 큐 자료 구조로 쉽게 구현할 수 있어서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전에 들어왔지만 계속 사용 중인 페이지도 내보내버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벨라디의 모순이라는 현상도 발생할 수 있는데 메모리를 더 늘렸는데 오히려 페이지 폴트가 더 많아지는 경우입니다. LRU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을 알아보겠습니다. LRU는 Least Recently Used의 약자로 가장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페이지를 내보냅니다. 최근에 사용한 페이지는 곧 다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간적 지역성 원리를 활용합니다. 마치 옷장 정리할 때 이 옷은 1년 동안 안 입었으니까 버리자라고 결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LRU는 FIFO보다 훨씬 좋은 성능을 보입니다. 하지만 각 페이지가 마지막으로 사용된 시간을 기록해야 해서 구현이 복잡합니다. 실제 운영체제에서는 근사 LRU 알고리즘을 많이 사용합니다. LRU 알고리즘 구현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LRU 리플레이스 메서드는 맵을 입력받습니다. 이 맵의 키는 페이지 번호이고 값은 마지막 사용 시간입니다. 스트림 API를 사용하여 엔트리셋에서 값, 즉 마지막 사용 시간이 가장 작은 항목을 찾습니다. 가장 작은 값은 가장 오래전에 사용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 항목의 키, 즉 페이지 번호를 반환합니다. 결과가 없으면 -2를 반환합니다. 이것이 LRU 알고리즘의 핵심 구현입니다. 옵티멀 알고리즘을 알아보겠습니다. 옵티멀 알고리즘은 앞으로 가장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을 페이지를 내보내는 방식입니다. 이론적으로 가장 적은 페이지 폴트를 발생시키는 최적해입니다. 하지만 큰 문제가 있습니다. 미래를 알아야 합니다. 어떤 페이지가 언제 다시 사용될지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구현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옵티멀 알고리즘은 다른 알고리즘의 성능을 평가하는 이론적 기준으로만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LRU가 옵티멀 대비 몇 %의 페이지 폴트를 발생시키는지 비교하는 데 활용합니다. 프레임 할당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프로세스가 동시에 실행될 때 물리 메모리 프레임을 어떻게 분배할지 결정하는 것이 프레임 할당 정책입니다. 가장 단순한 방법은 균등 할당입니다. 100개의 프레임이 있고 10개의 프로세스가 있다면 각각 10개씩 줍니다. 공평하지만 작은 메모장과 거대한 데이터베이스에 같은 메모리를 주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비례 할당이 등장했습니다. 프로세스의 가상 메모리 크기에 비례하여 프레임을 배분합니다. 또한 워킹셋 기반 할당도 사용됩니다. 전역 교체와 지역 교체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전역 교체에서는 페이지 교체가 필요할 때 모든 프로세스의 프레임 중에서 희생자를 선택합니다. 전체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선택을 할 수 있지만 한 프로세스가 다른 프로세스의 프레임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지역 교체에서는 자기 자신의 프레임 중에서만 희생자를 선택합니다. 다른 프로세스에게 피해를 주지 않지만 전체적인 효율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운영체제에서는 두 방식을 혼합하여 사용합니다. 비례 할당 구현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프로포셔널 알로케이션 메서드에서 먼저 모든 프로세스의 가상 메모리 크기 총합을 계산합니다. 그 다음 각 프로세스를 순회하면서 프레임 수를 계산합니다. 전체 프레임 수에 해당 프로세스의 가상 메모리 크기를 곱하고 총합으로 나눕니다. 이렇게 하면 크기에 비례한 프레임이 할당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매스단맥스로 최소 프레임 수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너무 적은 프레임으로는 프로세스가 제대로 실행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스래싱이란 무엇일까요? 스래싱은 프로세스가 실제 작업보다 페이지 교체에 더 많은 시간을 쓰는 현상입니다. 마치 아주 작은 책상에서 여러 권의 책을 동시에 보려는 상황과 같습니다. 책상에 책 한 권밖에 올려놓을 수 없는데 국어, 수학, 영어 책을 번갈아 봐야 합니다. 실제 공부하는 시간보다 책을 바꾸는 시간이 더 길어집니다. 시스템이 스래싱에 빠지면 CPU 사용률은 100%인데 실제 처리량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시스템이 완전히 멈춘 것처럼 보입니다. 스래싱이 발생하는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프로세스들의 워킹셋 총합이 사용 가능한 물리 메모리보다 크면 스래싱이 발생합니다. 페이지를 메모리에 올려도 금방 다른 페이지에게 자리를 내줘야 하고 내보낸 페이지가 바로 다시 필요해집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운영체제가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CPU 사용률이 낮게 보이면 운영체제는 일할 프로세스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새 프로세스를 더 실행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페이지 폴트 처리에 바빠서 낮게 보이는 것입니다. 새 프로세스가 추가되면 스래싱은 더 심해지는 악순환이 됩니다. 스래싱 감지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디텍트 스래싱 메서드에서 현재 시간을 밀리초 단위로 가져옵니다. 페이지 폴트 발생 시간을 Q에 추가합니다. while 루프에서 1초 이상 지난 오래된 기록을 제거합니다. 이렇게 하면 Q에는 최근 1초간의 페이지 폴트 시간만 남습니다. Q의 크기를 1000으로 나누면 초당 페이지 폴트 빈도가 계산됩니다. 이 값이 임계값을 초과하면 true를 반환하여 스래싱으로 판단합니다. 이것이 스래싱을 조기에 감지하는 방법입니다. 스래싱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워킹셋 모델을 활용합니다. 각 프로세스의 워킹셋 크기를 추적하고 총합이 물리 메모리를 초과하지 않도록 프로세스 수를 제한합니다. 둘째, 페이지 폴트 프리퀀시 전략을 사용합니다. 페이지 폴트 비율이 너무 높아지면 프레임을 더 할당하고 너무 낮으면 해소합니다. 셋째, 스래싱이 감지되면 프로세스를 일시 중지하고 디스크로 스왑 아웃합니다.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메모리 사용량이 임계값을 넘으면 자동으로 스케일 아웃하거나 알람을 발생시킵니다. 실무에서 메모리를 모니터링하는 팁을 알아보겠습니다. 탑이나 htab 명령어로 프로세스의 버트와 레스를 구분해서 확인하세요. 버트는 가상 메모리 크기이고 레스는 실제 사용 중인 물리 메모리입니다. vmstat 명령어로 페이지 폴트 현황을 모니터링하세요. si와 so 컬럼이 스왑 인과 스왑 아웃을 보여줍니다. 프리 명령어로 스왑 사용량을 체크하세요. 스왑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면 스래싱의 전조일 수 있으니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오늘 학습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상 메모리의 개념부터 요구 페이징, 페이지 폴트 처리, 다양한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 프레임 할당 정책, 그리고 스래싱까지 메모리 관리의 핵심을 함께 배웠습니다. 이 내용을 실제 코드로 직접 구현해보면서 익혀보세요. 시스템 모니터링 도구를 활용해서 메모리 사용 패턴을 분석해보는 것도 좋은 학습 방법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